홍보수석하면서 완전 친박 이제 그거잖아요. 완전 원래 친박이었는데 그때는 그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광주에 못 나오죠. 아, 전라도 쪽에 새누리가 시의원 하나 됐어요? 네, 시의원. 헌정사상 최초로 광주 지역에서 새누리 시의원이 1번을 나왔다고? 달고 시의원 당선이 됐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약간 거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건 새누리당이 사실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하는데 새누리당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수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있다면 3당 합당 아니야? 3당 합당 이전부터의 뿌리를 살펴봤을 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뭐 지역 정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고 고평가를 억지로 하려면 하겠는데 좀 마음에는 안 들어요 사실. 아니 새누리는 새누리는 저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무조건 없어져야 될 당이고 네. 철학이 없는 당인데 무슨 그러니까요. 당입니까 그게? 뭐 정치적 뭐 좌냐 우냐의 문제를 떠나서 좌우로 설명하기는 새누리 좀 어려워. 아니 좌우 없어요 걔네들은. 그 맞아요. 그리고 얘들이 100% 장난하는데 이제 더 이상 새누리가 어떤 당선 보증 수표가 아니라는 진단이 나는 순간 완전히 분열이 아니라요 가루가 될 걸요. 얘들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시기는 안 올 거야. 언젠간 오겠지. 그 언젠가냐 뭐 200년 후에 오겠지. 아니야. 왜냐면 통일전에 안 오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빠지고 나면 힘이 엄청 많이 빠져. 만약에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도 선거하는데 박근혜를 이용했는데 그게 먹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먹힌다면 몰라. 그 친박 계열 개념. 아니지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더니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유지를 이어받아서 이게 먹힌다면은 모르는데 이게 안 먹히는 순간은 답 없습니다. 자 이제 김무성이 지금 당권 도전하고 있어요. 도전하죠. 해야죠 이제는. 김무성은 대대로 친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선대도 친일. 그리고 이번에 교학사 역사 교과서도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멋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당권을 잡는다. KBS가 이번에 파업했다가 뭐 기란영 사장 어쩌고저쩌고 해서 추정 60분에서 김무성을 때렸어. 추정 60분에서 사학비리 뭐 이런 걸로. 네. 김무성을 때렸어? 오 이거는 당권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자 김무성이 당권을 장악을 지금 어쨌든 뭐 가장 실세 중에 한 명이고 새누리당에 김무성이 당권을 장악을 하고 자 김무성이냐 서청원이냐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벌써 당권 경쟁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딱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상식 있고 이런 사람들이면 좋아할 수가 없는 카드야. 근데 걔네 말고는 지금 밀카드가 또 딱히 없는 거야. 그 새누리 입장에서 지금 대중 정치인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흥행에 성공한 정치인이었어요. 김문수, 이재호, 김무성, 뭐 잘 쳐줘야 최경환 정도인데 그 대중적인 정치인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스토리가 없잖아요, 딱. 김문수 정도면 그나마 그런데 얘도. 근데 당권에는 당의 장악력이 워낙 개파가 없어 김문수는. 그래서 김문수가 또 국무총리 쪽으로 또 거론되기도 하고. 근데 나는 김문수 국무총리 카드는 떡밥으로 뿌리는 거라고 봐. 그러니까 김문수 안 쓸 거야 아마. 김문수 국무총리를 뿌리는 거는 김문수 보고 너 대권에 욕심 내지 마 이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먹고 떨어져라. 근데 김문수는 왜냐면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딱 총선 끝나면 바로 임기 끝나면 바로 대권에 도전하게. 근데 국무총리를 딱 물었다? 그럼 너 재보궐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죽어도 안 물죠, 그거를. 그러니까 김문수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게 새누리당에서 김문수가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새누리 당내에서 파워가 없어요. 대중적으로 인기 없지 않나요? 그럼 뭐 경기도에서 우리가 와서 경기도 사는 사람들 김문수에서 선택해 줬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네, 김문수가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경기도민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당내에서 개파가 없고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든 없든 1번으로는 당에서 안 밀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대중적인 정치인이 아니야 김문수가. 그리고 당내에서 뭔가 파워가 있고 개파가 있고 해야지 뭔가 위로 올라가서 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당내 파워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김무성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 당이 새누리당이 그래서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야. 이번에 서병수도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서 박근혜 우는 사진 들고 거리를 막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요거는 진짜 몰랐다. 요건 몰랐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송영길 개 등신. 송영길이 너무 패급이니까. 진짜 너무 송영길이 진짜 패급이니까 인천 시민들이 오죽하면 공항 민영화, 의료 민영화 하겠다고 공약 낸 유정복을 뽑아주냐고. 아니 유정복이 된 거 자체가 코미디이긴 한데 또 송영길의 한 짓을 보면 이해가 갈 때도 있다. 이거 자체가 웃긴 그러니까 거예요. 막판에 뭐 측근 비리며 뭐 이런 것들 막 터졌다 그러더라고. 인천 시민들이 어디 찍냐고 타 지역 사람들이 낄낄대는 게 이번 선거에 약간 꿀잼 중에 하나였어요. 쟤네 어디다 찍냐고. 그러니까 사실 선택지가 웃긴 거지. 송영길 자기 비서가 돈 먹고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송영길이 어버버하네요. 그걸 막 감싸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이건 뭐 저쪽 주장이기도 하고 뭐 송영길 이건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여기 빚을 늘 줄이지는 못할 망정 줄이는 액션만 졸라 취한 거예요. 그냥 줄인 척만 했던 거죠. 아니 실제로 나도 들여다봤는데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시안 게임 준비로 그 총 부채가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야. 구조가 원래 아시안 게임 같은 게 있으면 단기적으로 돈을 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가 여기저기 줄여서 그리고 이제 송영길이 한 거가 그건 있더라고. 저 뭐야 문학 쪽에 있는 거를 좀 개조해가지고 주 경기장으로 써라. 네. 근데 그쪽에서 그 전에가 아니다 이거 하겠다 했는데 송영길을 이걸 하자라고 했는데 인천 시민들도 그걸 다 반대한 거야. 새로 짓자. 그래야지 뭐 경기가 또 살아나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런 거 막으려고 노력을 한 것까지는 내가 확인을 해봤어. 됐는데 이게 이제 시민들도 반대를 하니까 시민들도 아직까지도 토건의 경기 활성화를 너무 믿어. 땜 진짜 그러지. 그 아유. 아무튼 유정복은 진짜 좀 유정복 펴갈 데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유정복이 지금 뭐 인천공항 지분은 판다라는 근데 인천공항 지분은 인천시장이 결정할 수는 없어.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됐으면 이명박이 벌써 다 했겠지. 그렇죠. MB가 그렇게 팔고 싶어 했던 건데. 근데 그거 결국 못 팔았던 거는 가스한테 팔고 싶었네. 근데 보면은 KTX도 결국 새로운 수석관 뭐 이렇게 거기 있는 노선은 또 민영화 시키는 거 보면은 의지가 있으면 또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또 진행이 돼요. 하려면 할 수 있어. 욕 먹으면서 진행할 수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뭐 관피아 관련해 가지고 그 법이 김 무슨 법인데 그것도 이게 새누리나 김영란법? 예, 그것도 뭐 결국에는 의지를 갖고 실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결국에는 여당이 반대하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보면 40% 정도만 뭐 지분을 팔아서 그건 민영화가 아니다. 개소리. 라고 하지만 그거는 좀만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팔 이유가 사실 전혀 없고요. 답답하다. 근데 새누리가 이번에 그래도 대권 카드 하나 얻었는데요. 남경필이라는. 남경필은 자체적으로 이게 보면 보통은 1번이 약간 늑수그레 2번이 약간 젊은 이런데 경기도 바뀌었어. 2번이 늑수그레고 1번이 젊은 그렇죠. 이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경필 개혁 막 이런 걸 외치고 남경필이 지금 김진표 안정 이런 걸 외치면서 남경필 당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돼버렸어. 남경필이 20년째 세신을 외치고 있죠. 뭘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세신만 20년째 외치고 있어요. 남경필. 큰 쇄신을 하나 보죠. 근데 어쨌든 남경필은 대권 후보가 되면서 이제 나는 이제 요 도지사들이 박원순서부터 아마 태도를 다르게 취한다고 봐. 왜냐면 그 전까지 MB가 해서 대통령이 된 거는 큰 뭔가의 하나의 이슈 이거를 만들어 놓고 대권으로 간다 이거였는데 자 오세훈이 그거 하다 실패. 박원순은 큰 거 안 건드리고 어떻게 보면 좀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들 시민들한테 좀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안상수가 MB 그 하다 실패. MB 그거 하다가 송도 이거 하려다가 실패. 그리고 안희정이 충남도에서 어떻게 보면 또 큰 건 하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히 하면서 이제 충청도 사람들 민심을 얻고 있고 그러면은 남경필도 대권을 노린다면 김문수 같은 경우도 큰 거는 많이 하려고 했었어. 많이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유치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뭐 MOU까지 썼다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뭔가 큰 뭔가 랜드마크 하나 건설 딱 하고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이제 남경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나는 그런 식으로 약간 박원순 쪽 태클을 타서 젊으니까 확실하게 경기도민의 민심을 확실하게 전폭적인 지지를 딱 얻을 수 있는 이 컨디션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남경필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대권 후보가 아예 없단 말이야. 없죠. 될 만한 카드가 없어. 없어요. 없죠. 근데 남경필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번에 정몽준이 탈환했으면 정몽준이 확 떠오를 수는 있었겠지만 애초에 아들이랑 마누라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마누라랑 애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까? 아, 그거 못하는 거야 그거. 그건 맞아요. 그건 못하는 세상 거야. 무슨 일이든 남편은 힘이 없죠. 난 원희룡 작가는 원희룡은 제주도로 갔기 때문에 대권 후보가 되긴 힘들어요. 원희룡은 자천이에요 이게. 원희룡은요. 이거 제주도지사가 대권 후보로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자천이 자천. 원희룡은 어떻게든 여기 좀 대충 은퇴하나, 버티다가 거의. 서울로 한번 뛰쳐나오려고 할 거야. 그 순간에 잘 되면 좀 어떻게 연명하는 거고 그게 근데 안 되면 아니죠. 이거를 원희룡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특별자치도니까요. 예, 근데 지금 중국한테 땅을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한국 땅이냐 중국 땅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노른자 땅 비싼 땅 다 중국인들이 사들여갖고 거단 말이에요. 네. 요거를 어떻게 잘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제주도를 더 발전시키느냐. 그래서 한 2선 정도 하면서 제주도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걸로 딱 바꿔놓는다면 그러면은 대권 후보로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래. 제주도 산업 구조가 그 도지사가 뭐 한다고 이게 되고 말고 할 그런 류가 약간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제주도 같은 데가 오히려 도지사 할 일이 훨씬 많을 수도 여기가 있어요. 특별자치도자 그러니까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뭐 딴 그거- 데고 권리가 훨씬 더 많아. 커버리지는 넓죠 어, 확실히. 그렇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은 넓은데 그냥 제주도 자체의 어떤 산업 구조가 어느 정도 관광자원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할 게 훨씬 더 많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산업이 팡 튀기는 힘도 힘들다는 거죠. 하여튼 제주 자체 자천이고 원희룡 자체가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중요해. 원희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해봐야 2번인데 한 번 하고 나올 것 같은데요 진짜 여기는. 원희룡은 대선 후보라고 하기에는 제주도로 내려간 게 치명적이어서 대권을 꿈꿨으면 제주도는 제주도 카드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음 총선에 한번 나오고나 73 제복을 노렸어요. 어떻게 보면 원희룡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봐도 당내 제1 대권 주자가 된 다음에 대선에 뛰어들어서 뭐 이런 사이즈가 안 나온다 치면 차라리 약간 안전빵이랄까요. 여기까지는 내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거가 아니, 광역 지사급이니까. 그거보다 그렇게- 국회의원을 더 하면서 내공을 쌓는 게 이거 제주도지사도 이번 새누리당에서 뭐냐면 새정치 쪽에서 신구범이었네. 이 사람이 원래 제주 삼김 네. 중에 하나였어. 그렇죠. 그 사람이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처럼 삼김처럼 제주도의 삼김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랑 강력한 카드 3명 있었다고. 우뭐 있는데 우금민. 우금민 왜냐 이 사람 얘네들 막 당도 바꾸고 서로 무소속으로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대충 좀 센 카드 나오니까 새누리 입장에서도 우리 좀 센 거 뭐해 모르자 이래갖고 원희룡을 공천한 거긴 해요. 근데 원희룡 정도면 제주도 출신이고 그래도 서울에서 국회의원 했고 서울대 법대 나왔고 뭐 이 정도까지 뭐 이 정도 원희룡 언급했으면 됐지 뭘 더 하는 거 자체가 좀 원희룡은 좀 그렇게 되네. 남경필 원희룡이었는데 남경필이 확실히 경기도지사 되면서 치고 올라왔고 원희는 제주.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의 어떤 그 고루하고 숫골 뭐 이런 이미지에서 이미지가 없는 정치인이 남경필 원희룡 둘로 대변됐단 말이야. 소장파. 아유 우리 제가 늘 믿는 오세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파라는 이름으로 소장파라고 뭘 소장하고 있는지 예,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소장파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요게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그래서 소장파 중에 완전히 급이 나눠져 버린 거지. 체급이 나눠져 버린 거지. 오세훈은 수장파래. 수장시켜버리나? 오세훈? 예전에 고진아라고 있었는데 같은 소장파 중에 아, 그렇지. 고진아가 있었죠. 고진아는 매우 괜찮은 정치인이야. 고진아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새누리 간 거 자체가 실수죠. 나중에 심상정 돕고 있고 막 그랬잖아요. 새누리 이름 달고 한나라 이름 제가 달고. 진짜 예언합니다. 오세훈이 이인재랑 영원의 한타를 합니다. 앞에 상대가 이인재야. 영원의 한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인재에게 사상 첫 2패를 안겨줄 겁니다. 어디선가 붙습니다. 어디선가 붙어. 이인재는 어차피 당적이 어디가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새정치가 될 수도 있고요. 정의당이 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어디선가 이제는 붙습니다. 이제 그만 예. 갈 때도 됐죠. 예. 더 이상 이거- 받아주진 않으니까. 새누리는 어쨌든 지금 대권 후보가 없어요.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바꾸려면 젊은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홍정욱이 한번 나가 떨어졌잖아. 홍종욱 자기가 아니 나가 떨어진 거 아니고 자기가 그만. 그러니까 안 한다고 예. 해버렸잖아. 그건 예. 대부분 사람들 비춰지기로는 홍정욱이 새누리당에 너무 실망을 했다. 새누리당이 이건 노답이거나 여기는 아니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건 아닌데. 나도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그렇게 생각한 거 자체가 웃긴 건데요. 그럼 새누리 탈당을 해야죠. 당적은 아직 새누리에 있을까? 새누리당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야. 있다라고 치면요. 그렇지. 그러니까 홍정욱 같은 애를 키워야 된다. 걔 인물이 좋잖아. 예. 잘생겼죠. 똑똑하고 예. 뭐 빠지는 게 없잖아 걔는. 똑똑하고 그리고 경력도 좋죠. 걔가 헤럴드.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아 그렇지. 노원병에서 정치인은 노회찬을 결국- 이길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노회찬은 정치 경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정치 경력이라는 게 없는 홍정욱이 노회찬을 이겼단 말이야. 이겼다는 건 진짜 순전 엄청난 경쟁력이야 그거는. 빨리 이겼어요. 어. 노원병에서 이길 때 여론조사 7전 7패였어요 홍종욱이. 근데 본선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홍정욱 같은 이미지가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인기가 좋지만 당내에서 인기가 좋게 하면 약간 물음표가 찍혀요. 워낙 어리고 그러니까 키우려면 키울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새누리당은 결국은 급하면 키워. 뭐 그렇겠죠. 급하면 키운다고. 김문수가 지금 대권 후보로 만약에 엄청나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김문수 밑에 줄 서지. 그렇죠. 개파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야. 친이 계열이 다 김문수의 줄 되겠지. 그렇지. 친김처럼 되겠지. 예전에 명확히는 이제 없으니까. 지금 친이 계열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이재호 하나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없으니까. 근데 다시 숨어는 있다고. 왜냐면 친박은 아니거든 이 사람들이. 친이는 이미 퇴임하면서 다 벗어났지. 아직도 있긴 있어요. 이재호도 사실 친이는 아니야. 친박이 아닌 것뿐이지. 그 친박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원래 친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이라고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할 거야. 싫어하죠. 내가 지금 안 친한데 왜 자꾸 친이라 그래. 그렇죠, 나 지금 안 안 친한데. 뭐 이명박이랑 친해야지 내가 친이지. 가끔 지금 안 만나지 친한데? 않는데, 가끔 안 만날 걸? 만나면 뭐 하겠어. 명박이랑 친구 만나보지. 야, 이재호가 지금 이명박이랑 만나는 거 사진을 지켜봐. 이재호한테 뭐 득된다고. 또 그런데요. 안 만나지. 홍준표도 친이었는데. 홍준표가 친이었다고? 자기만 친박에서 안 놀아주니까 친이에 붙은 거겠지. 홍준표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친박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친이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항상 친이이고 싶어 했는데 MB가 너는 친이인 듯 친이 아닌 뭐 이런 걸로 대한 거예요. 너는 친이면서 친이 아닌 거예요. 썸이야? 그래 약간 썸 탔어요. MB가 썸 탔어요. 잘 생각해보니까 홍준표는 그냥 모든 걸 갖다 바쳤어요. MB한테 각하라고 부르는 몇 명 안 된 사람이에요. 엔조이 당했네. 각하라고 부르는 몇 명 안 된 사람이 홍준표였다고. 홍준표도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정치 쪽에 발 담그면서 나는 홍준표가 딱 하나 위대한 일을 하나 했다고 봐. MB의 그 BBK를 막아줘. 식사했어요. 식사했어요 이걸로. 예. 그 BBK 의혹을 기자들이 막 질문 포함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갔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야 그거. 그때 그거 했으면 진짜 법무부 장관 한번 시켜주지 좀 진짜. 그러니까. 홍준표는 꿈이 대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홍준표 그걸로 진짜 고승덕이 어버버버거리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도 굉장히 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되게 민감한 질문을 막 던지는데 전이죠 전이. 나를 밟고 가라. 그거를 딱 멋있게. 식사했어요 이걸로 뭐 물어보면 식사했어요 계속 식사했냐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이가 없어 더 이상 질문 안 했다고. 이거 사실 그 정도 되면 자기가 민망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장비네 장비. 진짜 그렇게 법무부 장관 하고 싶었는데 진짜 그걸 끝까지 안 시켜주네 MB가. 이게 안타깝죠. 홍준표 같은 경우는 제 눈에. 안타깝진 않습니다. 홍준표가 경남도지사에 있는 거가 안타깝죠. 김두관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건. 야 만일에 김두관이 있었고 오고돈이 부산을 뺏었으면 갑자기 파란색이 TK가 갑자기 확 그림은 그렇게 김두관이 돼버리잖아요. 있었으면 오고돈도 더 힘 받았을 수도 있지. 그렇죠. 너희 맞죠? 왜냐면 김두관이 지지율이 높고 무소속으로 이렇게 일을 잘한다. 네. 그러면은 오고돈 입장에서는 김두관을 봐라. 1번만 무조건 찍어서 지금 되냐? 그렇죠. 무소속 찍어서 지금 잘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죠. 아주 강력한 카드를 가질 수 있었지. 경남도 이미 4년 전에 저렇게 해서 바뀌고 있다. 부산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 TK가 약간 고립되는 그림이 또 그렇지. 돼버리죠. 그럼 연쇄 효과를 작용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렇게 이제 됐다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김두관이고 부산까지 오건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무소속으로 네. 2번은 이제 무소속으로 딱 장악하면 경상남도 사람들은 자부심이 생기는데 우리가 무조건 1번 찍어주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그 자부심이 생기면서 진짜 이 TK가 고립이 되고 그러면 TK는 계속 쟤네들은 진짜 노답이다. 무조건 1번 찍어줘.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 내부적으로 이제 김부겸 같은 사람이 또 힘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경북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대구나 경북 뭐가 다르다고 꼭 이 사람들. 아니야, 경북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전라도를 엄청 이제 경상도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라도는 더 공격할 수가 있어. 쟤네들은 우리는 바뀌지만 쟤네들은 안 바뀌잖아. 네. 전라도 저 노답들 이렇게 하면서 전라도를 더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자부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이번에 좀 뭐 오거돈이 뭐 석패하긴 했지만 득표율로 보나 이번에 뭐 단적으로 전남 같은 경우도 광주 같은 경우도 새누리 CEO인 된 걸 보나 10년 안에 이제 지역 정치는 아니, 진짜 구태 정치가 될 것 있어야 같은. 될 것 같아 그래도. 태어전 근데 10년 어쨌든 겁니다. 10년. 지역 정치가 깨지는 거는 PK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건 맞아요. 카드는 여기밖에 없어요. 부산, 그건 맞아요. 경남. 다른데 어디서 시작이 되겠어? 근데 경남도 좀 힘들어졌고 김두관이 빠지면서 딴 데서 그래도 한번 그러니까 포텐이 있다는 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경남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튀어나오면서 비새누리로 또 당선이 될 포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남 노답이까지는 진짜 않았다고. 아니 경남 노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남은 사실 이번에 대구도 김부겸한테 한 40% 찍어준 거 보면은 경상도가 완전 노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바뀌려면은 사실은 경상도 쪽이 변해야 되는 게 맞긴 하면 그 전에 이미 좀 다른 지역들은 상식적인 투표를 하고 있었어요. 다 상식적인 투표를. TK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경북 경남 빼고 나머지 지역들 서울, 경기, 충청 이런 지역들은 전라도 다 경상도다. 전라도도 사실 저는 상식적인 투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걔네들은 뭐 그렇게 찍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이런 거야? 그렇죠. 저는 이 사람들 지극히 상식적인 투표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쪽이 다